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다 9년 말에 재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 재지정하느냐? 그 전에 저번 주에 테러 지원국 지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조금 며칠 미뤄진 겁니다. 그것은 중국의 특사가 김정은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바로 지정한 것 같은데요. 일찍이 예전부터 지정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복은 김정남 살해 사건이에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됐잖아요. 이거 한쪽에서 한국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물타기 하려고 그거 꼭 북한에서 그랬다 하는 법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오래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에 누구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탈출해 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린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지정됐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테러 지원국 지정할 듯 안 할 듯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다 이 코스대로 가고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획대로 쭉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대로.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대화 의문을 열어놨다. 열어놨죠. 대화 의문이 뭡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대화 의문은 핵 동결하고 비핵화 이걸로 나오라. 그 대화 해보자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대화 의문이에요. 흔히 북한에서 요구한 건 그거 아니죠. 북한에서는 우리는 핵무장 국가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대화해보자 하는 것이 북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죠. 같은 대화라도 말은 같아도 다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초지일관 의지,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뭐냐? 북한에서 그런 대화에 응하든지, 자 그러면 그렇게 응하면은 경제 제재를 풀까요? 아니죠, 안 풀죠. 풀어버리면 다 헛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작전 변경일 뿐이지 그게 정말 순수한 대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역대로 그런 작전 변경에 미국이 몇 번을 속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미국 행정부 그런 대통령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제재 풀지 않고 압박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 와중에서라도 만약에 어떻게 뒤로 연구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ICBM 실력이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고 강탈 수준에 이르고 그것을 미국이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 있겠다. 이렇게 될 때는 미국은 언제든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결단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화 중에라도 내린다니까요. 제재 중에라도 내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초지일관 진행된다 이거죠.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말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뻥카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유없이도 느껴요. 저러다 일 저질러 버린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주변 나라가 또 공포심도 느낍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데 러시아고 어디라도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안 움직여요. 뒤로 계산하고 웃고 앉았지. 그나마도 트럼프 의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리저리 튀는 사람이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정보를 수없이 수집해가지고 다 결정 내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정보 수집해서 거기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지 막 자기 독단으로 판단을 내리고 뭐 실행한다 안 했다 막 뒤집었다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겉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작전이 내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걱정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최용해가 항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건 국정원에서 이제 바로 국회에서 증언한 데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쪽을 저쪽으로 견제하고 저쪽을 가지고 이쪽을 견제하고 애로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실제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은 구 언론은 전부 물러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뭐 황병서가 됐든 김원웅이 됐든 최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 조직 지도부. 지금 이번에 당 조직 지도부가 나선 거 아니에요. 군부 총정치국을 지금 수사를 하니 처벌하니 하는 게 그 당 조직 지도부에서 나서는 거거든.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인사하고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 조직 지도부를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제1 부부장급들 김경욱이다 조현준이다 모두 다 전부 물러나고 이렇게 돼야 김정은이 그래도 힘을 쓴다. 이제 완전히 장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민심이 이반돼 있고 군부가 이반돼 있고 그러면 위험하죠. 워낙에 김정일 때 성군 정책 해가지고 군부 길을 워낙에 크게 살렸어요. 이제 군부가 막강했죠. 그런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 기운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때는 이제 군부 기세를 꺾기 위해서 이제 무진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처형을 하고 이렇게 꺾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군부의 그 불만이 엄청나게 누적될 수밖에 없죠. 전에 대우 못 받았는데 조금 대우해주면 아이고 고맙소 하겠지만 대우를 잘 받았는데 꺾이니까 더 하죠. 그러니까 군부의 지금 작전 장교도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자기 입에 풀칠하고 가족을 못 먹여 살리 이런 정도단 말이에요. 장교들도. 자, 그럼 그 불만이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강압으로 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위에 최고 지휘관들을 줄줄이 지금 처형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로 다스렸어요. 그렇지만은 내부의 불만은 너무 팽배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지만은 어떤 경우에 당 조직 지도부 그 당 간부들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재를 받으면 선물도 못 주고 이럴 수 있거든. 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겠다 하는 사람이 어느 측입니까? 다 그런 쪽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살 길이 없어요. 워낙에 철권 통치를 계속 해는 앞잡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죽겠다 살겠다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가면 그들이 전체가 돌아버릴 수 있는 거죠. 방향 전환. 그렇게 되면 김정은 그 체제가 아무 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현 시국 이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들게 좀 지치기도 하고 우려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고, 또 걱정하다 보면 아이고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너무 할 거 없습니다. 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느긋해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뭐 좀 폭락을 하고 내렸다고 해서 절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내버려 두고 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거 이제 그와 같이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없냐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변수가 이제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고 저런 변수가 있고 하게 되면 단번에 큰 판이 뒤집어지고 대변화가 와버립니다. 그런 거 언제 오냐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항 지진 뭐 예고했습니까?
내 언제 지진 할게 대비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거. 예,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국민이요. 전쟁 난다 우리하고 대비하면 전쟁 안 나요. 그거는. 근데 전 국민이 그럴 일 있어? 평화하고 안보 불감증이고 뭐 전혀 이상할 정도로 아무 걱정 안 하면 오히려 급변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약해 일각에 우리 하듯이 뭐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런 피해 크게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침 되면 내 목이 붙어 있었나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3대를 위해서 충성을 한 빨치산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신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한 충성 맹세서를 좀 썼다든지 그러고 역대로 좀 운동 좀 하고 활동 좀 하고 했다고 해서 뭐 큰 대우 받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북한 치하에 가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 좋은 한국의 자유물 먹었는데 그래도 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세월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득권 다 되고 가진 자가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예전처럼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압박받는 처지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권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 치하에 가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놔두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는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월북자들, 저 제1기업포들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한 곳이 북한이에요. 아직도 정근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대우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 그런데 모를까요? 알아요. 감은 그 치하에 들어가면 죽은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자기 죽으려고 그 자리에 기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떠냐? 그 틀에서 살아온 과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그저 북한도 좀 건재하고 우리 한국도 그냥 건재하는데 대신 한국은 자기들이 장악하고 싶고 흔히 그들한테 넘겨준다. 북한에 넘겨주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간다. 그렇게는 안 하지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라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외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중독자들. 이제 북한 추종하고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화 돼버렸다 해야 되죠. 광신 이 경우는 외회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숫자는 그것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중독자는 외회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답시다.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서 말리죠. 너 그거 계속 먹으면 너 죽는다 해도 어떻게 끊어집니까? 계속 먹다 결국 죽잖아요. 중독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외다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외고 그 나머지는 지 살 길 찾아서 여기서 고난 잡고 흔들고 이러나 싶어도 그 밑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의 수많은 그 간부들이 기회만 되면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 너무 불안하니까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북한도 살만 안 하겠습니까?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언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탈출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남만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꼴통들이고 바보지 그거는요. 또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평화하고 뭐 안보 불감증하고 이렇게 해도 막상 분위기가 안보 위기가 온다면 다 돌아갑니다. 다 돕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투표를 해봅시다. 북한 체제에 가서 살래 안 할 투표하면 거기 체제에 들어가려면 하는 몇 명 나오겠어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이 확 도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돕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돌아요. 내 이해관계 직결될 때 도는 거예요. 옆에서 설득한다고 도는 것도 잘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수는 몇 가지냐면은 남북 간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층부가 방향을 회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 완전히 회전할 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언제 오냐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니까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먼지 올 수도 있고, 국민 여론도 철석까지 굳어져 가지고 안 돌 것 같아도요. 경제 나빠져 보세요. 대번 돌아요. 또 안보 불안 심해지면 금방 돕니다. 또 상층부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로 줄 서고 하지요. 안보 관계 뭐 관계 정말 내 죽겠구나 해보세요.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 뭐 해보고는 지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러고 그러면 안 돼. 급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부도가 났든지, 그러면 그거 회복하는데 그냥 몇 달 안에 됩니까?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국가의 어떤 틀이 쭉 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 금방 뭐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는 이제 급변은 있어도요, 내부의 그 어떤 틀 사상이 변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학생들 때부터 교육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수십 년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을 쭉 확대시키면서 각 기관 하나하나 10년이고 20년이고 장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언론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파라는 사람들 배불러 버리니까, 그런데 소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집안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걸립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공력 안 들이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것도 그래요. 보수 우파 시민단체 몇 개나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없잖아요. 저쪽에 보세요. 무슨 환경단체, 인권단체, 민족단체, 무슨 역사학계 뭐 별의별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해요. 비영리 단체로. 보통 비영리 단체는 한 1년 열심히 활동하고 그 실적을 이제 제출해 가지고 정식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면 많이 나오고 적게 움직이면 적게 나오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 만들어 꾸준히 활동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시위하고 데모 단체로 나가서 하면은 국고 지원 되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우파 보수도 그래 봐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뭐가 왜 이렇게 되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서도 아무튼 그렇게 얼른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말이 났으니까 또 몇 마디 해보자면, 현재 세계 경제는 전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두가 돼가지고 막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훈풍이 불고 있습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훈풍이 안 불까요? 자영업 하신 분들 피부로 잘 느끼겠죠? 경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세계 경제 활성화되고 국내 경제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져야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은 그럴 때는 이제 또 활성화 금방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도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아닐까요?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뭔가 우리나라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든다고 해서 얼음이 금방 녹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의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아래 중소기업까지 좋은 일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옆에 일본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일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 내부가. 그렇게 볼 때 왜 그러면 한국은 거꾸로냐 이거지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대기업은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미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사방에 있단 말이에요. 기지들이. 그러니까 세계 이제 활성화되면 대부분 활력을 받지만 중소기업 국내에서 이렇게 조그만 있는데 이게 활력을 안 받아. 활력을 받으려면은 이제 대기업의 자금이 막 국내에 투자되고 돌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하청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돌아가야 되거든. 대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돼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청년 실업이 해소되면서 또 씀씀이가 커지잖아요. 여기저기 두툼해지니까. 그럼 세금도 물론 거기서 많이 거치지만은 그럼 또 자영업자가 또 먹고 살만해. 그러다 보면 또 알바 써.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안 나잖아요. 오히려 최저시급 올려놓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내보낼라 한다니까. 중소기업도 그러고 저 자영업자들 셀프니 무인인 해가지고 안 쓰잖아요. 지금 주유소도 가면 셀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최저시급 올라가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도 경비 숫자 줄인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10,000명이 앞으로 줄어드니 많이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경제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청년 실업이 지금 IMF 이후로 최고조다 이거죠. 제일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착시 현상이요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8월달까지 청년 실업 9.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왜 이게 크냐 하면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아니면 취업률 이런 거 볼 때 취업하는 거 실업률 이 통계 방식이 실업하면은 어떤 경우만 들어가냐면 취업을 하려고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업이 안 들어가요. 청년 실업률 그 통계를 낼 때 말이에요. 취업률 통계 낼 때 15에서 29까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 안 들어갑니다. 뭐냐? 지금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실업자에 안 들어갑니다. 공부하니까. 그리고 군대 간 군도 실업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또 실업자 안 들어가. 자기 집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제 월급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없어. 그러나 그 가족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실업이 안 들어가요. 알바를 1시간 이상 1시간만 어디가 뛰어도 그 취업자로 들어갑니다. 실업자 아니에요. 그 경우 일용직이 어디 가서 날품을 하루 팔아도 실업자가 아니에요. 취업자라니까 그 경우. 이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준실업자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내 참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가서 어디 가서 일거들고 있어도 다 취업자로 치거든. 자, 그렇게 함에도 실업률이 9.3%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 체감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자, 이것이 해소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국가 정책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기업 정서다 이 말이에요. 반기업 이래 가지고는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뭐 공무원을 막 몇만 명을 뽑아서 막 해소한다 그러지만 그 공무원 뽑힌 사람은 좋겠죠.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재원 다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 그냥 하면 그거 다 빚대는데 그 빚은 또 누가 뒷날이 감당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전부 또 청년들 어깨에 가해져. 나이 60, 70, 80대 된 사람들은 살다 죽어버린 고만이고 젊은 세대는 전부 그거 안고 가야 돼. 뒷날에 가서. 그런데 이런 결과는 이제 조금 이 피부로 느끼는 거 1년만 지나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년, 3년 지나보세요. 심화되기 시작하면 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현재 그건 이제 변수가 많죠.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자각을 해가지고 정말 잘하면은 또 좋고 반기업 정서 막 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다음에 방법이 없고 그런 것이죠 뭐. 그리고 외교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정책이 돈 까먹을 정책만 계속 나온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가 좀 돼 가는구나 하려면은 대형 수주가 막 터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에
뭔가 국가 발전에 도움될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기업을 해체하고 뭐 나눠 쓰자. 그럼 몇 년 가겠어요. 나눠 쓰면 엄청난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또 그게 아니란 거 금방 드러나요. 한국 같은 나라는 빨리 드러납니다. 그런 게 딴 나라하고 틀려서 나라에서 정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실수하고 정책을 거꾸로 해버리면 그게 국가 불행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고, 예, 경제 문제를 약간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쭉 확대시키면서 각 기관은 하나하나 10년이고 20년이고 장악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언론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파라는 사람들 배불러 버리니까 그런데 소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집안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걸립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공력 안 들이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것도 그래요. 보수우파 시민단체 몇 개나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없잖아요. 저쪽에 보세요. 무슨 환경단체, 인권단체, 민족단체, 무슨 역사학계 뭐 별의별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해요. 비영리 단체로. 보통 비영리 단체는 한 1년 열심히 활동하고 그 실적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정식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면 많이 나오고 적게 움직이면 적게 나오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 만들어 꾸준히 활동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시위하고 데모 단체로 나가서 하면은 국고 지원 되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우파 보수도 그래 봐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뭐가 왜 이렇게 되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서도 아무튼 그렇게 얼른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경제 말이 났으니까 또 몇 마디 해보자면 현재 세계 경제는 전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두가 돼가지고 막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훈풍이 불고 있습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훈풍이 안 불까요? 자영업 하신 분들 피부로 잘 느끼겠죠? 경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세계 경제 활성화되고 국내 경제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져야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은 그럴 때는 이제 또 활성화 금방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도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아닐까요?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뭔가 우리나라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든다고 해서 얼음이 금방 녹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아래 중소기업까지 좋은 일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옆에 일본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이제 그런 쪽은 살 길이 없어요. 워낙에 철권 통치를 계속 해는 앞잡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죽겠다 살겠다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가면 그들이 전체가 돌아버릴 수 있는 거죠. 방향 전환. 그렇게 되면 김정은 그 체제가 아무 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현 시국 이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들게 좀 지치기도 하고 우려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고 또 걱정하다 보면 아이고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너무 할 거 없습니다. 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느긋해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뭐 좀 폭락을 하고 내렸다고 해서 절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내버려 두고 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거 이제 그와 같이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없냐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변수가 이제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고 저런 변수가 있고 하게 되면 단번에 큰 판이 뒤집어지고 대변화가 와버립니다. 그런 거 언제 오냐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항 지진 뭐 예고했습니까? 내 언제 지진 할게 대비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거. 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국민이요. 전쟁 난다 우리하고 대비하면 전쟁 안 나요. 그거는. 근데 전 국민이 그럴 일 있어? 평화하고 안보 불감증이고 뭐 전혀 이상할 정도로 아무 걱정 안 하면 오히려 급변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약해 일각에 우리 하듯이 뭐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런 피해 크게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침 되면 내 목이 붙어 있었나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3대를 이어서 충성을 한 빨치산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신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한 충성 맹세서를 좀 썼다든지 그러고 역대로 좀 운동 좀 하고 활동 좀 하고 했다고 해서 뭐 큰 대우 받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부가 없는 위험이 있겠다. 이렇게 될 때는 미국은 언제든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결단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화 중에라도 내린다니까요. 제재 중에라도 내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초지일간 진행된다 이거죠.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말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뻥카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유없이도 느껴요. 저러다 일 저질러 버린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주변 나라가 또 공포심도 느낍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데 러시아고 어디라도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안 움직여요. 뒤로 계산하고 웃고 앉았지. 그나마도 트럼프 의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리저리 튀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정보를 수없이 수집해가지고 다 결정 내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정보 수집해서 거기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지 막 자기 독단으로 판단을 내리고 뭐 실행한다 안 했다 막 뒤집었다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겉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작전이에요. 내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걱정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최용해가 항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건 국정원에서 이제 바로 국회에서 증언한 데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쪽을 저쪽으로 견제하고 저쪽을 가지고 이쪽을 견제하고 애로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실제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은 구 언론은 전부 물러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뭐 황병서가 됐든 김원웅이 됐든 최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 조직 지도부. 지금 이번에 당 조직 지도부가 나선 거 아니에요. 군부 총정치국을 지금 수사를 하니 처벌하니 하는 게 그 당 조직 지도부에서 나서는 거거든.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의 모든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인사하고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 조직 지도부를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제1부부장, 부부장급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열어놨죠. 대화의 문이 뭡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대화의 문은 핵 동결하고 비핵화 이걸로 나오라. 그 대화 해보자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대화 문이에요. 흔히 북한에서 요구한 건 그거 아니죠. 북한에서는 우리는 핵무장 국가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대화해보자 하는 것이 북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죠. 같은 대화라도 말은 같아도 다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초지일관 의지,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뭐냐? 북한에서 그런 대화에 응하든지, 자 그러면 그렇게 응하면은 경제 제재를 풀까요? 아니죠, 안 풀죠. 풀어버리면 다 헛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작전 변경일 뿐이지 그게 정말 순수한 대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역대로 그런 작전 변경에 미국이 몇 번을 속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미국 행정부 그런 대통령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제재 풀지 않고 압박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 와중에서라도 만약에 어떻게 뒤로 연구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ICBM 실력이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고 강탈 수준에 이르고 그것을 미국이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 있겠다. 이렇게 될 때는 미국은 언제든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결단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화 중에라도 내린다니까요. 제재 중에라도 내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초지일관 진행된다 이거죠.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말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뻥카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유없이도 느껴요. 저러다 일 저질러 버린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주변 나라가 또 공포심도 느낍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데 러시아고 어디라도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안 움직여요. 뒤로 계산하고 웃고 앉았지. 그나마도 트럼프 의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리저리 튀는 사람이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정보를 수없이 수집해가지고 다 결정 내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정보 각 기관을 하나하나 10년이고 20년이고 장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언론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파라는 사람들 배불러 버리니까 그런데 소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집안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걸립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공력 안 들이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것도 그래요. 보수우파 시민단체 몇 개나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없잖아요. 저쪽에 보세요. 무슨 환경단체, 인권단체, 민족단체, 무슨 역사학계 뭐 별의별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해요. 비영리 단체로. 보통 비영리 단체는 한 1년 열심히 활동하고 그 실적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정식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면 많이 나오고 적게 움직이면 적게 나오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 만들어 꾸준히 활동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시위하고 데모 단체로 나가서 하면은 국고 지원 되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우파 보수도 그래 봐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뭐가 왜 이렇게 되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서도 아무튼 그렇게 얼른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말이 났으니까 또 몇 마디 해보자면 현재 세계 경제는 전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두가 돼가지고 막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훈풍이 불고 있습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훈풍이 안 불까요? 자영업 하신 분들 피부로 잘 느끼겠죠? 아, 경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세계 경제 활성화되고 그럼 국내 경제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져야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은 그럴 때는 이제 또 활성화 금방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도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아닐까요?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뭔가 우리나라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햇빛이 든다고 해서 얼음이 금방 녹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아래 중소기업까지 좋은 일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옆에 일본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최고 지휘관들을 줄줄이 지금 처형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로 다스렸어요. 그렇지만은 내부의 불만은 너무 팽배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지만은 어떤 경우에 당 조직 지도부 그 당 간부들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재를 받으면 선물도 못 주고 이럴 수 있거든. 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겠다 하는 사람이 어느 측입니까? 다 그런 쪽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살 길이 없어요. 워낙에 철권 통치를 계속 해는 앞잡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죽겠다 살겠다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가면 그들이 전체가 돌아버릴 수 있는 거죠. 방향 전환. 그렇게 되면 김정은 그 체제가 아무 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현 시국 이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들게 좀 지치기도 하고 우려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고 또 걱정하다 보면 아이고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너무 할 거 없습니다. 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느긋해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뭐 좀 폭락을 하고 내렸다고 해서 절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내버려 두고 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거 이제 그와 같이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없냐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변수가 이제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고 저런 변수가 있고 하게 되면 단번에 큰 판이 뒤집어지고 대변화가 와버립니다. 그런 거 언제 오냐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항 지진 뭐 예고했습니까? 내 언제 지진 할게 대비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거.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국민이요. 전쟁 난다 우리하고 대비하면 전쟁 안 나요. 그거는. 근데 전 국민이 그럴 일 있어? 평화하고 안보 불감증이고 뭐 전혀 이상할 정도로 아무 걱정 안 하면 오히려 급변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약해 일각에 우리 하듯이 뭐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럼